오늘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참여해주시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전문 채널이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송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투자 방송, 부동산 방송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연금에 대한 궁금증,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방송 참여해 주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들어줬나? 네. 이 더위가 언제 가나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이 더워서 저도 이 사무실에서 저녁에 9시까지 이렇게 에어컨 끊긴 다음에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그날 빠지지 않고 정말 마지막 한 분까지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식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지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듣는 얘기 중에서 연금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투자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많이 또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잘해서 막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사실 연금 얼마 받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내가 주식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제가 우리 방송 보신 분 중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크게 변화가 있던가요? 결국은 단기적인 수익을 가지고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꾸준하게 쌓아온 것들이 언젠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되고 또 나의 노하우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차전지 에코프로 BM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1억 벌었어요. 이게 내 인생에 영향이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돈이 결국은 언제 다시 날아갈지 모르고 도박장에서 벌어놓은 돈은 결국 도박장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설령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누가 잘해가지고 내 전 재산 한 10억 다 박았는데 그게 갑자기 100억이 됐다. 그럼 인생이 바뀌겠죠.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소액 통장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게 몇천만 원이 된다 한들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수익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이고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인생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더라. 이것이 사실 살아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해답인 것 같고요. 이걸 실천해주는 하나의 툴이 연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금을 금융상품의 하나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에게 연금은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자기 말한 만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놈도 착하게 살아라, 계속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면 착하게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큰 돈을 마련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저의 큰 인생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어디 볼까요? 남박사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왕수님도 반갑습니다. 진종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구민정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 형님 반갑고요. 이렇게 매번 들어오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코님 또 오셨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약간 늦으셨는데 그날은 화요일이어서 늦으신 거고 오늘은 제때 오셨습니다. 안티 형님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문수님 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님 감사합니다. 네, 배재크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인이 아메이 가입하려서 연금 넣을 돈도 없다 그랬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 아메이 가입하실지 말고 아메이 물건 샀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아메이 물건이 좋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연금을 연금대로 넣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인가 추적 60분 맞는데, 그때 MBI인가? 다단계 투자 사건에 대해서 추적 60분 나왔어요. 뭐, 엄청난 금액, 몇 조? 몇십 조를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뭐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조이팔 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다단계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추적 60분에서 10여 년 전에 다뤘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또 지금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자,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 강남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강남에도 어르신들 약간 판단력이 흐리신 어르신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이 투자 얼마 내면 뭐 몇 달 후에 얼마를 더 줄게. 뭐 수익률 뭐 연간 몇십 프로, 몇백 프로를 줄게. 이런 이제 사기 다단계 하는 그런 것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 이렇게 빠져드시는 거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젊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 가는 이유가 뭐 그냥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가실 텐데 결국은 처음에 누가 사기당하고 싶어서 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그럴듯하고 뭐 한두 번 해보니까 또 믿음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또 하셔가지고 결국은 더 큰 돈 날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연금 박사도 제가 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상품 제안도 해드리고 있는데 연금 박사는 어떻게 믿어요, 사실. 그죠? 다만 제가 여러분께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벌써 3년 넘게 하고 있다는 것. 그죠? 연금 박사라는 채널을 개설한 지는 10년은 넘었지만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연금 박사를 운영하기 시작해가지고 8, 9, 0, 1, 2, 3 거의 6년 가까이 지금 연금 박사를 계속 해오면서 정말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5년, 6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금 박사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의 철학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든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든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이 안에서 변함없이 그 원칙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사고 치지 말고 인생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즐겁게 살자. 이게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목돈 가지고 계시고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괜히 노후에 갖고 있다가 이상하게 사기당해가지고 또 날리시고 뭐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갑자기 전 재산 날리시고 그리고 인생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이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놓으신다면 저는 그래요. 사실 뭐 그런 사기 다단계 빠져가지고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연금을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신다면 뭐 그거 날려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섭섭하고 안타깝고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죠? 그런데 내가 연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 재산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돈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금과 목돈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아시겠죠? 우리 연금박사 상담센터, 연금박사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마치 성경 귀절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 귀절처럼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잘 아실 거고 또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또 불경을 많이 외우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남아 계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큰 돈을 버실 일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내 인생에서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구님 반갑습니다. 배재크님도 반갑습니다. 네. 노후에는 연금이 가장 마음 편해요. 실제 노후에 살아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정구님, IRP 펀드 먼저 하고 직접 투자해도 되겠죠? 네. 뭐, 펀드 하시고 직접 투자하시는 거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IRP와 직접 투자는 상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P는 연금입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투자는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금을 하시는 IRP를 가지고 직접 투자, 단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연금박사 유튜브에서 전에 영상 거의 삭제하셨는데 저번에 있던 골든크로스에서 말씀하시고 전에 있던 영상이 없어졌어요. 연금 포트가 바뀌면서 대응해야 하나요? 박사님 아실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영상 중에서 지금 몇 개 영상이 삭제된 게 아니라,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연금 영상, 금융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무슨 뭐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다 그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다 재게시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가끔 그래요. 이게 유튜브가 사실 뭐 영상이 좀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나? 뭐 먹튀하나? 뭐 사라졌나? 도망갔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단 하나의 영상도 제가 임의로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좀 모든 다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8월 말이나 뭐 9월 초가 되면 다시 영상이 다 올라갈 거니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과거 영상 필요하시면, 일부 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다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항상 모든 업계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다 정상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하시지만 꼭 비정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독,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 감독 기능을 자꾸 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영상들도 그런, 어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그래서 뭐,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영상이 조금, 비공개로 일부 일정 기간 전환되었던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구님, 변액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액연금은 투자하는 연금입니다. 투자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연금 받으시는 거죠. 자, 변액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변액연금의 수수료, 사업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돈 가지고 투자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한데, 내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늦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도 원금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변액연금, 과거에는 뭐 변액연금들이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변액연금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수익이라도 잘나서 뭐, 엄청난 수익을 났다면 적립금도 많이 올라갈 텐데,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과거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뭐 미국 S&P나 나스닥에 투자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변액연금의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5%, 6%, 7% 최저보증 연금은 전부 다 변액연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투자하는 연금입니다. 다만 이 투자에 대한 결과, 수익과 손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수익과 손실,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에는 손실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사업비 관계 없이 내가 든 돈에 5%, 6%, 7% 수익이 붙어서 그걸 그대로 연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변액연금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저보증연금이라는 대안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지금 몇 년째 변함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종건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한 호불호, 이걸 가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으면 왜 좋은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또 상품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판단해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종합적인 연금 상담 다 해드리고 있고, 포트폴리오 다 짜드리고 있고, 또 가입 관리 또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여기 있으시죠? 1800-3624, 여기 1800-3624, 여기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뭐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승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다단계 회사가 수십 개더라고요. 수십 개가 아닙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울에 보시면 강남에 테헤란이라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다단계 성지입니다. 성지. 그죠? 그래서 엄청난 다단계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또 적지 않은 돈을, 또 정말 그런 쌈짓돈을 다 날리고 가시죠. 자, 그래서 다단계,
물론 다단계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단계란 마케팅 기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단계란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결국은 다단계라는 것이 계속 확장되어야지 좋은 것인데 이게 확장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것이 끊어진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단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홍인표님 반갑습니다. 73년생은, 저는 73년생인데요.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으로 납부하다가 올해 사업자 등록 후에도 45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까지 수입이 없습니다. 앞으로 45만원을 계속 납부하면 65세 때 10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제 고민은요. 첫 번째, 물가 상승률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지, 두 번째, 국민연금을 9만원 정도 하고 65세 때 80만원 정도 수령할지, 그 다음에 6% 최저보증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73년생 국민연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볼 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나이. 이 사람이 몇 년생인가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의 구조상 지금까지 꾸준하게 좀 많이 내오셨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점점 젊은이로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이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점점 소득 대체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점점 더 납입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1960년대생들, 70년대 초중반생들까지는 국민연금을 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될수록 국민연금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연금을 직장생활 하시다가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모양인데 꾸준하게 납부하십시오. 납부. 3개월 수가 45만 원 납부하면 11년이고 그 다음에 9만 원 납부해서 적게 납부하시게 되면 3개월 수 당연히 올라가죠. 국민연금은 3개월수가 떨어지죠. 5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국민연금은 적게 내신 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3개월수 뭔지 아시죠? 내가 낸 돈 대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원금을 빨리 회수하면 좋은 것이고 늦게 회수하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내면 적게 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낸 돈 대비 회수하는 3개월수가 짧습니다. 5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45만 원 내가지고 5배를 내게 되면 많이 내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3개월 수가 길어집니다. 원금 회수하는데 11년 걸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홍인표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정도, 개월수로 따지면 132개월 정도. 어쨌든 내가 65세부터 연금 받게 되면 76세까지만 사시면 원금 받는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76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불리하겠지만 적어도 80세, 90세를 사신다면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 지금 또 73년생이시기 때문에 45만 원 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던 금액 계속 내시면서 국민연금을 1순위의 노후 준비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만 내가 정말 일찍 죽을 것 같다 이러실 분들은 사실상 좀 불리한 개념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면 어차피 최저보증연금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은 지금 현재 높은 수익률 보증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물론 이 높은 수익률 보증해드리는 것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게 되면 이 수익률 적용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국민연금부터 먼저 챙기셔라. 자, 셀틱클래스코님 감사합니다. 리노루가님 국민연금은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20, 30대한테 이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그죠? 네, 20, 30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좋은 연금은 국민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뭐 잘못됐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보시면 좋은 건 이용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국민연금 방송하면서도 욕도 많이 합니다. 그죠? 제도를 너무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퍼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잘못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용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잘못 만들어놨지만 그것이 좋다면 이용해야죠.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이 좋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에게 많이 주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후세대에게 그런 빚이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서 후세대도 좀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도레미님, 안녕하세요. 54세 공무원 퇴직 후 목돈이 생겨서 5, 6, 7% 최저보장연금 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1억 일시금 납입과 월 150만원 적립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1억 일시금도 하고 월 150만원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금과 월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게 오화냐 엔드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되게 헷갈려요. 오화예요? 엔드예요? 일단 150만원 적립식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1억 일시금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둘 다 가입하셔도 둘 다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엔드인가 오화인가? 이거 또는 이거 엔드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한국말로 풀어서 해드리게 되면 둘 다 가입하셔도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50만원과 일시납 1억 둘 다 가입하시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목돈 1억을 내시기 힘든 분들 중에서 내가 당장 1억은 없다. 하지만 매달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 이 1억짜리 비과세 한도를 월 적립식으로 환산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 1억, 일시납 1억을 가입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내이면 비과세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월 150만원씩은 합계에 관계없이 매달 150만원씩을 계속 낸다면 얘는 어떤 상품이든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총 합계액이 1억 원 이내이면 이것도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게 1억 원 한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1억 원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월 83만원씩 10년을 내시면 이것도 9,960만원이 돼가지고 1억 원이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5년만 내겠다. 그러면 월 166만원씩 5년을 내시면 이것도 1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내가 20년을 내겠다. 그러면 한 40 몇만 원씩 또 쭉 20년 내시면 이게 또 1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납입기간 관계없이 내가 총 납입하는 금액이 1억 원 이내로만 납입하는 계약을 하신다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되시는 만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일반인 중에서 한 달에 150만 원 내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연금에 관심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150만 원과 1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여러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과세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연금 탈 때 나중에 세금 없이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이 없다는 사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합과세라든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도 분리과세나 비과세 등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는 유리함이 있고요. 특히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비과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세 제외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예 소득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연금을 가지고 나중에 얼마의 소득을 받는다 한들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리한 거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달에 연금 1억씩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한 달에 1억 받으면 연간 12억 받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비과세 연금이에요. 옛날에는 한도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이 연금 받으시니까 내가 한 달에 1억씩 연금 받으면서 세금도 없지, 건강보험료도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네트로 다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이것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되시는 거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연금을 가지고 뭐 부자가 되라고 해가지고 막 더하라 이런 얘기 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세제택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홍인표님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도레미님 둘 다 가능하니까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트 라이언 찰리님 아파트 사면 떼돈 버는데 무슨 입한국의 연금이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파트 사면 떼돈 버니까 제발 우리 화이트 라이언 찰리님께서는 아파트를 꼭 사셔가지고 떼돈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연금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신 분들에게 연금 가입하는 얘기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들까지 모시고 연금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부동산 하세요. 그냥 주식 하시고 코인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대신에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절대 후회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왜냐면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까. 화이트 라이언 찰리님께서 부동산 떼돈 벌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가지고 본인 인생에 책임지고 사셔야지. 나중에 절대로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셔라.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주식 투자해서 후회하신 분들 많죠. 코인 투자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노후에 후회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제가 해드린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연금 수령자들이 말씀해드리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확률상 연금을 가입하면 부자가 되진 않겠지만 연금을 가입하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1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령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90%가 부자가 된다 한들 그 중에 10%가 불행해진다면 저는 100% 확률이 있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50%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죠? 50%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무조건 50% 얻는 겁니다. 그런데 더블 100%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50%다. 그죠? 100% 벌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어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50%의 수익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50% 하지 말자. 내가 뭐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벌 확률이 100%예요. 그죠? 그런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1억을 더 벌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날릴 수도 있어요. 반반이야. 뭐 하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뭘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사실 1억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의 확률로 내가 2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절반의 확률로 1억을 더 벌 수 있는 선택보다는 확실하게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걸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게 있다면 확실한 거 먼저 선택하세요. 그게 나아요. 괜히 뭔가를 더 하려다가 굉장히 더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노후라는 것,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그 은퇴 이후의 노후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삶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금 박사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제가 70, 80일 살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를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담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저한테 전해주시는 노후 삶에 대한 정답, 진리, 이걸 제가 모아서 책으로 쓰고 이걸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린 얘기는 제가 그냥 제 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얘기지, 사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꼭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죠? 류누르가님, 지역가입자입니다. 건보료와 종소세가 신경 씁니다. 금융소득 이자 연금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 올라가고 종소세 신고 대상이 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금융소득과 연금이 연 2천만 원 이상이 되시면, 다 보시면, 자,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그런데 연금소득이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당연히 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 신고 대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 중에서 IRP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받으시는 것 중에서 올해까지는 1,200만 원, 내년부터는 1,5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시는 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1,500만 원 초과해서 받으신다 하더라도 16.5% 분류가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6%, 7%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대상이고 얘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다면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종합소득세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직연금도 퇴직소득세 항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종소세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하신 분 계신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금융소득은 뭐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연금소득은 금융으로 보이지만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 채권을 통한 배당소득 뭐 이런 거 요 두 가지만 보셔야 되고 요 두 가지도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받으시게 되면 그쵸? 예. 그냥 15.4% 분류과세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초과하시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연금보험도 이자소득을 말씀드렸죠. 연금보험 우리 5%, 6%, 7%도 이자소득인데 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예 금융소득에서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보험료는 또 소득세와 별개의 또 문제죠.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아까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건보료는 1,000만 원 기준입니다. 1,000만 원. 네. 예, 그래서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전체 금액이 다 건보료에 합산돼가지고 건보료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만 건강보험료에 해당돼서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대략 50만 원 반영되면 대략 한 8% 보거든요. 그러면 58에 40, 한 4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더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중에서 IRP 연금계좌 같은 연금소득 있었죠. 자, 이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인데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에서 현재까지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과세 연금보험 5%, 6%, 7% 연금보험, 이 최저보증연금보험, 뭐 일반적인 연금보험들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다 연금 탈 때 소득 없고 건보료 부과 대상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리노르가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다. 물론 이제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으시다면 좀 걱정하셔야 되겠지만 연금 가지고 내가 무슨 뭐 건보료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를 걱정하실 일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참여하려고 하던 일 멈추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실 때 조심하셔야죠. 괜히 너무 달려오느라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던 걸 점점점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고 있죠. 축소. 제가 이렇게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정치인이 계시다면 제발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제발. 연금은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면 안 된다. 연금은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안 된다. 연금은 세제 혜택을 계속 늘려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연금에 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국가가 세수가 덜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 연금을 통한 세금은 적게 거치겠지만 이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그 연금 받아서 계속 소비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걷어들이는 더 많은 세금들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 세수가 떨어져가지고 국가의 세금이 덜 거친다. 이 생각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다. 아시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사서 묶어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부세 이런 걸 올려가지고 굉장히 반발만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줘서 많이 연금을 가입하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고 돌아서
국가도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 것이고, 개인들은 순환하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국가, 사회, 경제도 소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도 촉진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나고 이런 것이 다 선순환되는 자산이 바로 연금 자산이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아주 유리한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노르가님 좋은 말씀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자, 네, 화이트 찰리는 아파트 이미 샀어요. 네, 그렇죠? 네, 샀으니까 더 올라가길 바라겠죠? 카자트님 너무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대국님,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노후에 내가 자산, 에셋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십억짜리 집에 사느냐 보다도 내 지갑에 지금 쓸 돈이 얼마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윤소정님, 48세입니다. 추납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이 많아서 지금 하는 것보다 60세 이후에 이미 가입하면서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추후 납부. 국민연금을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추후 납부죠. 그죠? 추후 납부. 자, 그런데 지금은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월급이 높으셔가지고, 추후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이 내가 예를 들면 뭐 10년입니다. 그럼 10년치를 지금 낼 수 있는데, 이 10년치를 얼마를 내는 거냐? 과거에 안 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지금 이번 달에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안 냈는데 이번 달에 내가 보험료 50만 원 내고 있다. 그럼 50만 원 곱하기 10년치를 내는 것이고, 이번 달에 내가 보험료 10만 원 내고 있다. 10만 원 곱하기 과거의 10년치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보험료를 얼마를 내냐에 따라서 내 추납 총액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월급이 많아서 지금 하게 되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60세 이후에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임의가입하시면 내가 지금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9%가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임의가입,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추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보험료를 낮추고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해가지고 낮은 금액을 추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윤소정님 질문이신데, 결국은 사실 추납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내가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제일 좋다면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면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사실 추납을 하실 때 지금 48세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이 많이 하시는 거고, 지금 하시는 것이 올해 소득 대체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윤소장님께서 추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10년 해가지고 거의 뭐 5천만 원 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내가 추납을 하고 나서 내일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추납한 5천만 원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추납은 사실 이 보험료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내고 나중엔 적게 내니까 보험료 때문에 늦게 할까요? 라는 것보다는 추납 자체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금액적으로는 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내가 다른 데 재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10년 후에 60세가 넘어서 추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내가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먼저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면 딸리는 돈이라는 것이고, 먼저 해가지고 국민연금단이 이자를 많이 준다면 먼저 하겠지만 먼저 해봐야 그렇게 유리한 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나중에 하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 내고 싶으시면 60세에 퇴직하기 전날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퇴직해서 나서 임의가입 후에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다만 임의가입 시절에는 추후 납부를 하실 때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임의가입 시절에는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셔도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앉는 기간이 아니라, 추납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임의가입자의 최대 한도는 5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인 A값 25만 원 정도 곱하기 과거에 앉는 기간이에요. 그 한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8세이신데 지금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59세까지는 가보고 결정하자. 솔개님, 89개월 추납을 9만원씩 30개월로 3회 분할 납부로 27회 납부하다가 직장의 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9만원씩 납부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추후 납부를
신청하셨는데, 분할 납부 하셨어요. 30개월 분할 납부 하셨습니다. 직장 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월 보험료가 내시는 금액이 이제 아마 급여가 올라가시면 인상될 겁니다. 그죠? 네. 월 납부하시는 금액은 그냥 지금 급여에서 가실 거고, 솔개님께서 89개월치 추후 납부를 결정하셨다면 그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미 그 추납을 결정하실 때 그때 내시는 9만 원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해가지고 금액을 세팅하셨고 그걸 내가 한 번에 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목돈이 없으니 이거를 30개월간 나눠서 내겠습니다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세팅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 가입자가 돼가지고 보험료를 더 낸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납부를 저 금액이 세팅되시는 거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대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선웅님, 50대 중반 연금 중요성 90년대 후반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만 시작은 13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아쉽지만 든든한 노후 예상해 봅니다. 그죠? 벌써 10년 정도 하셨네요. 그죠? 네, 뭐 좀 늦으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고 계셨으니까 행복한 노후 준비하실 겁니다. 부디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 사시고 그걸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옥님, 박사님 덕분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칭 연금 전도사로 열심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설계사들도 관심들을 안 보여서 조금 힘드네요. 또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보여요. 날마다 시간 내서 박사님 동영상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옥님, 우리 업계에서 연금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연금 전도사 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뭐 은행, 증권, 보험 다 통틀어서 연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보험사는 종신보험 파느라 정신없고 증권사는 주식이랑 ETF 또 지금 배터리 파느라 정신없고 그죠? 네. 은행은 또 은행 나름대로 뭐 정신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는 중요성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중요성 꼭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은행, 증권, 보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너희는 왜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니? 연금에 제대로 좀 공부해서 알아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자극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이런 전문가들이 더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우리나라 보시면 제품들이 발전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의 불만, 소비자들의 제한,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이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서 아무런 건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생산자들은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그 제품을 가지고 꾸준히 평생 그냥 그것만 팔아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된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요청하시고 불만을 제기하시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셔야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왜 우리 좀 댓글도 보시면 뭐 저한테 고맙다, 도움됐다라는 얘기도 하시겠지만 가끔 댓글에 보시면 저한테 자극을 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아, 저분은 왜 저렇게 느낄까? 저분을 내가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저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연금이 좋다는 거 굉장히 정말 중요한데 이걸 저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알릴 수 있을까? 저분을 이 연금의 세계로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악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안 좋은 얘기 다루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제 악플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악플에다가, 개소리 하는군.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개소리. 그쵸? 네, 이게 방송에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 개소리. 이래 개소리도 도둑이 들 때는 개가 짖어줘야 도둑이 도망갑니다. 도둑이 들 때는 개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쵸? 개소리가 나쁜 소리예요? 개소리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강아지가 왕왕왕 짖어주면 도둑이 도망가고 집주인은 깰 거 아닙니까? 그죠? 개소리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결국은 세상에 안 좋은 건 없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의 차이지. 그죠? 네. 제가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개소리로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시는 소리.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댓글, 그 뭐 안 좋은 댓글 악플이 있는데요. 뭐 악플도 관심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욱님 힘내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두님, 만약 2013년 이전에 연금에 추납해도 비과세일까요? 그럼요. 네. 2013년 이전에 개인연금에 나중에 내시는 추납이 있거든요. 그죠? 자, 아까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고, 이 개인연금 추납은 개인연금 추가 납부예요. 추가 납부. 기존에 낸 것에다가 더 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추납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 연금에 추납하시게 되면 기존 연금이 비과세라면 가능합니다. 아시죠? 아마 다만 한도가 있겠죠. 자, 오름지기님,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하고 납입액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 2천만 원 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최저보증연금의 비과세 요건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이죠. 자, 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계약에서 초과해버리면 그 계약은 전체 다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월 15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초과해서 50만 원 더 했어요. 그럼 이 50만 원은 과세, 첫 번째 한 150만 원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초과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금 탈 때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타는 그다음부터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연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가 이자소득이고 그때부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제 과세되는 연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내는 시점은 대부분 다 80대 중반 이후에 가야 세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과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오름지기님 말씀하신 대로 그 1,800만 원 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바꾸느라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으나 뭐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놔두면 국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실. 확률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1,800인데 조만간 이걸 1,200으로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의 기조일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왜? 세제 지원을 늘려서 1,800, 2,000, 3,000, 4,000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당장에 국가가 세금을 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연금은 가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쓰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기부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소탐 대시라는 정책,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정책 쓰지 말고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완화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개인을 위하면서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성님, 개인연금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현재 100만 원이 미래 100만 원 값어치 못한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김민성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100만 원, 지금 연금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수십 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것이 지금 100만 원 값어치가 못하니까 의미가 없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고민하시는데, 자, 김민성 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이건 연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뭐, 주식, 부동산, 코인, 예금, 적금, 김민성 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자산이 똑같습니다. 내가 연금을 가입하면 화폐 가치가 보장이 안 되고 무슨 뭐 주식 가입하면 되고 뭐 예금 가입하면 또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자산을 가입하든 그 자산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모든 자산은 화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화폐 가치를 보장하나요? 주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 한 달에 100만 원씩 해. 얘가 화폐 가치 보장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만 원 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어.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셔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받아. 근데 야, 내가 이걸 평생을 100만 원 해가지고 이거 100만 원밖에 못 받아?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은 100만 원씩 해가지고 날려먹었어. 몇 천만 원 날려먹었어. 이미 사라진 돈이잖아? 사라진 돈이니까 원망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마치 화폐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여. 사실 날려먹었는데. 아시겠죠? 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쭉쭉 지켜드리는데 불구하고 얘는 화폐 가치를 보장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무슨 얘기냐?
주식이냐, 연금이냐, 부동산이냐, 코인이냐, 예금이냐, 적금이냐, 이거 다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있어서 이 자산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면 얘는 화폐 가치를 보장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걸 못 내는 자산들은 결국은 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연금이 뭡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뭐 수익이 계속 날 거니까 나중에 화폐 가치를 보장할 거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뭐 그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잘 나는 가정하에서고, 만약에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들 5%, 6%, 7% 연금, 이 최저보증연금들은 어쨌든 내가 연금 가입하는 기간 동안 그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보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5, 6, 7% 계속 올라간다면 이 최저보증연금도 화폐 가치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물가는 2, 3%만 오르는데 내가 5%, 6%, 7% 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결국은 화폐 가치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가치 하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또 하나,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한 달에 50만 원 내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20년간 내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내가 50만 원 내는 것은 내 월급의 예를 들면 뭐 3분의 1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50만 원 내는 것은 내 월급의 1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나는 50만 원씩 계속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내가 가입한 연금은 계속 올라가 주길 바래.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입한 연금이 화폐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납입액도 올려내야죠. 이해되시겠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는 만큼 납입액을 올려내는 연금이 있습니다. 뭐죠?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9%를 내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더 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이 지금은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궁극적으로 더 연금액을 늘려가신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연금액이 충분히 가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폐 가치 보장에 대한 문제, 이거는 연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다. 수학 문제, 산수 문제다. 모든 자산에 같이 연동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아파트 제가 얘기 드렸는데 제가 도발했군요. 도발. 그렇죠? 네. 네.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해야 돼요. 그냥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뭐 코인 하신 분 말릴 수 없습니다. 제가 설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한번 빠지면 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죠? 네. 그때 한번 날려보고 나중에 후회돼서 다시 그때 돌아오시겠죠. 네. 늦지 않게 연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병욱님, 연금센터를 각지에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연금센터 각지에 늘릴 생각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만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어디든지 가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달부터 연금 교육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각 그 보험사, 뭐 증권사, 뭐 이런 데서 연금 교육 엄청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도레미님, 예전에 2001년에 은행에 가입했던 비과세 개인연금 신탁이 내년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 가입해서 연금 펀드도 내년 55세 개시가 시작인데, 연간 1,500만 원 과세 룰에 적용되는 것은 증권사 개인연금 펀드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셨던 개인연금은 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연금이 전부 다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받으신 연금, 소득공제를 받으신 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으신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타실 때 연금 신탁, 연금 펀드가 전부 다 연금 저축 계좌거든요. 동일하게. 그 은행에서 가입했냐, 증권사에서 가입했냐 차이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건 뺍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상품들은 연간 1,500만 원 룰에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1,500만 원 이내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근데 1,500이라고 하더라도 그 들어있는 금액을 전부 빼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만 얘기하는 것이지 추가 납입한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람소리님, 박사님, 5% 확정 일시불 연금 가입 계획 중인데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했는데 중도해지 시 대략 어느 정도 손해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최저보증연금 5%, 6%, 7% 연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5% 일시불 연금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해지하셔도 거의 90%, 95% 이상 돌려받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가입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확실하게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겁 주는 거예요. 절대 해지하지 마시라고.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지한 사람 아예 들어오지, 발도 못 붙이게. 그래서 연금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다면 엄청난 수익을 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처음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물론 이런 상품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사실. 그죠? 네. 괜히 또 그런 거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상 중간에 해지하는 것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박종원님, S&P 500만 원으로 3억치 모으면 될까요? 네, S&P 500으로 꾸준하게 모으십시오. 대신에 이건 연금은 아니다. S&P는 아시겠죠? 네, 연금은 아니니까 S&P 500으로 3억 모으시면 연금은 아마 연금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금은 연금대로 하시고 S&P는 S&P대로 하십시오. 박대봉님, 물가 상승률 5% 이상이면 굿이죠. 네, 보노보노님, 6% 연금 좋은 상품 같은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예시금액과 다를까봐 걱정돼서 망설이고 있어요. 6%가 은행이자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6% 연금은 은행이자 같은 개념입니다. 낸 돈의 6%를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와 똑같이 달리로 부리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예시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확률은 거의 없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예시금액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얘는 최저 보증이니까. 아시겠죠? 그거 확정하고 약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순자님, 연금의 필요는 100% 인정입니다. 근데 워낙 장기 상품이므로 가입 기간에 대한 불안함이 커요. 그렇죠. 임순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게 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그 다음에 연금 받는까지 합치면 무슨 50년 이상 이런 데는 상품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금융사들이 뭐 실제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원래는 금융사가 망하면 망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망하는 금융회사를 다 살려내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다 망해가는 거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미국에도 지금은 실리콘밸리 뱅크 망했는데 살려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회사 안 망한다. 아시겠죠? 망하게 되면 망하게 놔둬야 되는데 절대로 국가가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이미 구조적으로 걔를 망하게 놔두면 다 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그럴 일이 쉽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입 기관이 큰 회사들은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금융업계에서 일해보니까 큰 회사가 안전하다? 이것만큼 더 위험한 얘기가 없어요. 큰 회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랑파파님, 아내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퇴직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IS에 들어 입금된 것 같은데 IRP로 입금됐겠죠.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면 바로 해지하고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시기 때문에 바로 해지하고 타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타셔가지고 그걸 뭘 하냐가 중요해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은 나중에 60세 이후에 연금 받으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건데 지금 결혼하고 아기 낳았다니까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이 퇴직금이 얼마 안 되고 세금도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찾으시는 순간 얘는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20, 30년 후에 후회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직장 옮기면서 퇴직금 그때그때 다 빼쓰고 나니 남아있는 게 없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의 수익이나 이런 걸 보시면 빼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랑파파님.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반드시 연금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IRP에서 해지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지하고 또 IRP는 새로 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 1,000만 원이 반드시 연금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다른 연금 상품이든 어떤 상품이든 관계없이 연금으로만 존속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3분. 아이고, 그래도 이제 또 시간이 되니까 다들 이렇게 또 질문도 줄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저죠. 자,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연금 상담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대봉님, 전국민연금 30년 넘었는데 60세 이후에도 받을 때까지 더 내는 게 좋을까요? 68년생입니다. 네, 그렇죠.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연금 불입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68년생이시니까. 임혜숙님, 연금보험을 한 달에 50만 원 넣고 있었어요. 3,500 정도 중도 인출을 했는데 끝나고 돈을 넣으려고 전화해보니까 넣을 수 없다네요. 어떻게 돈을 넣을 수 없을까요? 네, 중도 인출 하셨으면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중도 인출. 그렇죠? 이렇게 중도 인출 할 거면 연금을 가입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서 자꾸 중도 인출 기능 활용하시는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했으면 제대로 하고 해지 인출 별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랑파파님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제가 KBS 라디오 또 출연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에도 홍보해 주셔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시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는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 연금에 대한 방송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구독, 좋아요, 또 알람, 공유까지 많은 응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